안녕하세요. 동탄 CCTV입니다. 오늘은 조정진 교수님 모시고 건강식품과 영양제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영양제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정말 기다렸는데요, 교수님. 유진 선생님은 평소에 챙겨 먹는 영양제가 있나요? 좀 여러 가지 나름 챙겨 먹고 있는데 멀티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그다음에 프로폴리스, 아르기닌, 마지막으로 지금 휘 때문에 양배추즙 계속 먹고 있습니다. 한 바가지 먹어요, 저도. B군, C, B, E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사실 그 모든 걸 안 먹고요. 딱 하나만 먹습니다. 그냥 폐경은 지났으니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과 비타민 D 복합체만 먹고 다른 건 하나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오메가 같은 것도 안 드세요? 네, 저는 오메가도 안 먹고 있고요. 네. 그 오메가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네. 고지혈증 치료제로서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은 오메가를 먹거든요. 치료제 용량이 4g이에요. 네. 이내제 4g인데 대개 시중에 있는 거 1g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다면 크게 도움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생선을 잘 안 먹어 이러면 조금 추가로 먹을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른 영양제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타민이 풍성한 음식을 먹는 거는 입증되어 있는 결과예요. 야채나 과일을 하루에 5접시를 먹어라. 그런데 5접시를 온갖 색깔을 섞어서 먹어라. 거기에는 다 B군, A군, C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게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C를 약으로 먹었을 때 그 감퇴하는 효과가 있느냐? 그건 입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약값으로 딸기도 사고 블루베리도 사고 해가지고 매일 샐러드를 맛있는 걸 섞어서 한 접시씩. 먹는 거예요, 아침에. 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네.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아까 또 위험 때문에 즙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좀 양배추즙을 먹고 있는데 그거는 양배추를 갖고서 즙을 낸 거잖아요. 만들어진 비타민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즙을 내서 먹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과일도 즙으로 내면은 당도가 너무 높아져 흡수가 나빠서요 혈당을 빨리 높여요. 그런 면에서 안 좋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과일을 생으로 먹지 주스로 먹지 말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채도 즙을 내서 먹으면 어떤 그 성분이 농축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걸 즙으로 내지 말고 음식으로 먹어라. 또 즙을 내서 먹으면 우리 몸이 야채, 과일을 많이 먹는 거는 파이버를 먹는데 즙은 다 파이버 제거한 거잖아요. 그냥 생으로 씹어서 드시는 게 여러 가지로 더 좋다. 그리고 물도 버섯 누린물 같은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그게 농도가 너무 짙지 않으면 그냥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농축된 것들은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뭐 취향 정도로 생각하시는, 꼭 그렇게 먹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걸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해충 주사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도 많이 맞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근육 만들기가 어려운 게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장 호르몬이 또 너무 가다하면 말단비대증 같은 게 생겨서, 그리고 모든 것들의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암 성장도 빠르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기본으로 추천하지는 않죠. 어르신들 단백질 보충제도 많이 원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고령층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식욕도 없고 씹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서 식사가 부실해지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단백질 보충제가 단백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비중이 적은 경우는 1, 2% 들어가 있지만 많은 경우는 20%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비중들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고요. 우리가 특히 이제 영양제가 필요한 경우는 결핍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무 결핍이 없을 때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데 어떤 함물질이 결핍이 되면 몸 상태가 그 결핍된 수준으로 떨어져요. 한계가 부족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너무 기운이 없거나 또 너무 어지럽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어떤 영양분의 결핍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충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도 이것만은 좀 먹었으면 한다.
특히 50세 이후가 되면 뼈가 약해지고 햇빛을 많이 못 쐬고 햇빛을 쬐다 하더라도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뼈가 튼튼해지는 칼슘 이런 것들은 좀 챙겨 먹기를 권고합니다. 오늘도 조정진 교수님 모시고 건강식품과 영양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조금 게을러지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만 건강 관리도 놓쳐요. 건강도 자기가 관리해야지만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만들라 그러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저축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모두 씩씩한 하루 되세요.